자, 오늘이 며칠이죠? 6월? 6월 27일. 오늘 이렇게 코로나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야, 보도자료 하나씩 드렸죠? 6.17 부동산 대책을 세운 거를 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나씩 어떻게 전부 다 나눠드린 건데 잠깐만 한번 이거 강의하기 전에 잠깐만 보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뭘 하는 얘기인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 말고 뭘 보냐면은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할 때에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존이 있고 개선이 있죠. 밑에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위에는 옛날 건데 밑에는 어떤다? 김포, 파주 뭐 이런 식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늘어났고 투기과열지구도 어떤다? 늘어났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어디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무엇을 규제를 한다는 거라고 그랬지 아까? 주택을 위주로.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것을 또는 토지나 이런 것의 규제가 아니라 주택을 집중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도 지정을 했죠. 예, 땅의 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제 강화. 무슨 수요죠? 투기적. 그러면 저 사람이 사면 투기적이고 내가 사면 저 사람이 사면 내가 사면 이게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지역에 주택을 사면은 투기로 본다. 그리고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다 합니다. 보면.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세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취급 시 전입이나 처분을 어떤 요건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보면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3개월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캡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다시 말하면 그 전세 자금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축소. 그 다시 말하면 주택보증론에서 그 전세 대출을 받는 거를 그 보증 한도를 축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정비사업 규제, 다시 말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한다.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어떤다? 강화한다고.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를 못하게끔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을 만들어서 재건축에서 남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를 투기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이번에 보면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그러니까 개인이 사지 않고 법인을 이용해서 사는 경우에도 이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임대나 매매 사업자 등록증 법인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매매 일자나 주택 담보를 할 때에 대출을 건다.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법인 보유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한다. 법인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했을 때 법인세를 종합부동산에 같이 가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 원이라는 것까지는 공제를 했었는데 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어떤다?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하겠다. 부동산 매매업 관리 제재를 어떤다?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법인을 만들었을 때에 매매 임대했을 때 그것도 어떤다?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 조사를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이 거래를 했을 때에 실거래가와 그 가격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추천 물건도 강의를 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에 파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맞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6.17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 얘기가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다냐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일반 건축업자들이 짓기만 하면 팔리니까 짓는다고요. 그러면 안 팔리는 곳은 안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진에 땅을 하나 땅을 하나 샀는데 거기가 다세대 원룸을 질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 동부화력발전소 바로 앞이에요. 그걸 경매로 사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왜? 이미 원룸이 다 찼다는 얘기거든요. 안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는 곳에는 일반인들이 가서 땅을 집을 짓는다는 공급이 맞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게끔 되면은 재건축 지금 못하게 하죠. 그러면 공급이 끊기는 거죠.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배부르고 술 먹으면 취한다는 얘기나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끊긴다면 올라가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했냐 이 판단을 보면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금리가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주택의 중에서도 아파트, 이런 것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것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걸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막 올라가서 막자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진짜로 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은 재건축을 더 풀어줘갖고 빨리빨리 공급하도록 해서, 그 재건축 아니고 그 다음에 재건축 또 나온다 그러면 어떤다? 가격이 어떤다? 잡힌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는 뜻이고,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이거 보면 그런 거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당분간 주택에 대한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 보면, 여기 보면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보면 경상도 뭐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게 안 들어왔습니다. 충청도 세종시 뭐 여기 뭐 천안 여기 몇 군데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당분간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땅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보면 그냥 그렇게 아시고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 표현이 된 것보다도 이렇게 발표하게 된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이 결정된다고.